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책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미국인 2026년 데뷔해서 나온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많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키워드와 뭐 용어를 이제 이 책에서는 새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25년에서 좀 리뷰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2026년에 이런 트렌드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명명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만 제가 흥미로웠던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5년에 대한민국은 번아웃의 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진을 의미하는 번아웃은 진짜 저도 생각했을 때 맞다라는 좀 동의가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적 탈진과 무기력함이 퍼져나갔고 일각에서는 번아웃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정적인 뉴스를 감각적으로 소비하는 현대인의 둠스크롤링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부정적 뉴스와 정보 과잉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됐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SNS 댓글에 감정이 휘둘리는 이런 패턴이 피로를 많이 가중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피하고 무해한 것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무해함의 힘, 귀여움에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제 괴로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벗어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귀여움에 소비를 하게 됐는데 이제 무해한 것들을 좀 말해보자면 이제 무해력이라고 하면 자극이 없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렬함보다는 편안함이 경쟁보다는 위로가 더 큰 가치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의 공통점은 나에게 해롭지가 않다는 점, 나에게 뭐 스트레스 주지 않는다는 점,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의 일례로 캐릭터 인형의 소비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여운 캐릭터 인형이랑 뭐 굿즈 이런 등의 판매가 실제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스토어 이용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를 했고 그중 2030 세대의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 분야의 기업들도 캐릭터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확보하고 매출이 급등했다고 하고요. 이제 중국의 라부부 인형도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죠. 그리고 보셨을 것 같긴 한데 AI로 만든 이제 직장생활 햄스터 직장생활 쇼츠가 있거든요. 보다 보면 되게 재밌고 귀여운데 이러한 영상들이 인기를 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올리브영에서 주기적으로 세일할 때마다 구입을 하는데 이번 작년부터인가요? 캐릭터 굿즈를 콜라보한 제품들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이 실제로 판매도 많이 되고 뭐 SNS에 뭐 이거 사면 이런 파우치를 준다 너무너무 예쁘다 여러분도 사시라 막 이런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번아웃 시대에 이제 지친 소비자들은 이제 귀여운 것도 뭐 많이 구입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몰입하는 체험으로 회복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단순히 뭐 집에 가만히 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언가에 적극적으로 체험을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만히 집에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도 있지만 뭐 실제로 러닝 같은 도움도 이런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스포츠보다 진입 장벽이 좀 낮잖아요, 러닝이. 그래서 이런 러닝도 많이 하게 되고 원데이 클래스 참여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뭐 식물을 키운다던가 할 때도 방 하나를 전부 식물을 키우는 방으로 만든다던가 좀 어떤 적극적인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좀 사람마다 적극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단순한 여가 활동을 좀 넘어서 소진된 자신을 회복하고 삶의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번아웃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폭염인데요. 기후 변화는 소비 패턴마저 바꿨습니다. 체감 온도가 40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이제 실내 쇼핑몰이 새로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몰캉스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복합 쇼핑몰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이제 무더위나 한파나 폭우 이런 것들 피해서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시원한 곳에서 쇼핑하고 밥도 먹고 요새는 뭐 전시회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생활도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로 롯데백화점이나 뭐 스타필드 하나는 방문객이 전년 대비 15%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서울 여의도 IFC몰은 방문객 25%, 매출 10%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는 또 대조적으로 야외 테마파크는 고전에 면치 못했는데요. 유명한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전 세계적으로 폭염 탓에 전년 대비 입장객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앞으로 소비 패턴의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제 2026년에 대한민국 키워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인간과 AI 키워드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도 잘해야 되고 AI도 잘 다뤄야 하는 이제 시대가 됐는데요. 둘 다 잘해야 하는 인재상을 반인반마의 켄타로스형 인재라는 용어를 이 책에서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창의력과 AI의 능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전문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뭐 단순히 가장 빠르고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기계를 소유한 것이 진정한 승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책에서는 예견을 했는데요. 앞으로 인간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AI에 어떤 명령어를 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랍니다. 네. 또 마지막 이제 키워드인데요. 이제 기분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기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워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앞서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현대인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뭐 AI를 잘 다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이제 좀 외로움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좀 더 자신에게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이제 본인의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다시 돌아와서 예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소문난 느조 카페예요. 좀 비싸지만 기분값이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문장이 정말 단적인 예를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느조시라는 단어가 아직도 좀 낯설어요. 뭔가 발음이 좀 별로기도 하고 입에 잘 붙지 않는데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젊은 친구들은 정말 일상에서 자주자주 쓰고 지나가다가도 쓰는 단어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현상은 느낌에 지출하겠다는 용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원하는 기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요. 기분값이다라는 말도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중심의 소비를 하게 된 것인데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이제 그런 욕구가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분은 왜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타인의 기분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외동인 친구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 감정 소통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서로의 표정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기회마저 크게 줄었었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로는 기술 증가에 있습니다. 화면을 매개로 타인과 소통하는 이런 기술 사용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또 젊은 세대일수록 감정 표현에 소극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성세대가 기분을 포괄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받아들였다면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의 기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부하는데요. 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면 해결책을 찾아서 적용하려 하고 이는 기분을 마치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이 생기게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적 압박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는 좋은 기분만 정상으로 여기게 되고 있는데요. 슬픔이나 분노나 불안 같은 감정은 비정상으로 취급되고 제거해야 될 문제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제 나오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무가치하게 보는 사회는 결국 우리 스스로 균형을 찾는 능력을 잃게 만든다라는 이제 관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표준화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네, 이어서 이제 슬픔과 이제 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한 바는 슬픔은 잃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분노는 부당함에 맞서 싸우게 하고 불안은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하게 만든다. 이런 기분까지 기술에 모두 의존하게 되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점점 퇴화하고 인간 고유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기본적인 감정 관리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앞서 이제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대의 승리자는 AI에 무조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사유하는 인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이제 점점 태화가 된다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게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기분을 파는 이런 기분이 곧 상품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좀 자각이 좀 생기면 소비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소비를 하면서도 생각을 조금 한 번씩 더 할 수 있게 되는 저에게는 좀 필요했던 부분이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